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백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 네, 이제 가을이 성큼 이렇게 이제 다가왔고, 지금 제가 영상 하고 있는 시기는 지금 11월 이제 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서 낙엽도 이제 거의 떨어지고 했는데,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보고 갈 사진은 제가 좀 찍어봤는데 뭔가 좀 감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가족들이랑 여행을 좀 잠깐 다녀왔는데, 여기는 이제 태안의 이제 유명한 섬인 안면도를 가보고 싶더라고. 이게 한 7년 전 정도에 이제 다녀왔던 것 같은데, 거의 좀 약간 양 끝에 있는 어떤 그런 여수나 부산 이런 데는 종종 갔었는데, 여기를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천에서 이제 안면도가 좀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저 터널이 뚫렸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해저 터널도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밤에 들어갔다 밤에 나오고 해서 이제 그 경치를 해저 터널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잘 좀 편하게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좀 해안지대가 이제 조금 특별했던 게, 이렇게 보면은 돌멩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이게 보통 해안가는 이렇게 큰 돌멩이들은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좀 둥글둥글 이렇게 해서 잘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고 하는데, 이 소라가 예쁘게 조개 옆에 이렇게 죽은 소라였지만 이렇게 있는 모습이 조금 예뻐가지고 땅 가까이서 찍어보면 사진이 잘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잘 나와서 기분이 좋더라고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했고, 역시 이 감성적인 사진은 해가 이게 좀 넘어갈 때 이렇게 오지 않는가. 여기 뒤에 보니까 돌들도 그림자가 이렇게 있고, 이 앞에 있는 소라도 옆에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과도 공유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 사진이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제 딸들 사진인데, 안면도가 그래도 옛날에는 큰 섬이었었잖아요 이게. 지금 뭐 이제 도로가 놓여지고 했지만, 그래서 제가 다른 서해 바다를 뭐 여러 군데 가보긴 했지만 약간 좀 더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약간 파도의 거품이 좀 많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보통 이 정도면 얇게 이렇게 물이 파도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두툼하게 이불처럼 오는 것 같았고, 저희 딸들도 제가 스마트폰이랑 그렇게 많이는 안 보게는 하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두 딸들인데 올 한해 열심히 딸들도 살았던 것 같고, 물론 저희 세대 때보다는 좀 더 기술적으로나 좀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역시나 이제 학교 생활이나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이제 좀씩 부담이 이제 생기는 나이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가서 잘 재밌게 놀고 온 것 같은데, 흑백 사진을 좀 찍었는데 더 이렇게 느낌이 좀 더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사진을 공유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ACB 차단기와 그 좀 ASS 그 컨트롤러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정기 검사 이렇게 하는 때가 아니면은 ACB나 그리고 ASS를 이렇게 조작하는 경우가, 뭐 전기 설비를 이렇게 교체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들이 흔치는 않은데,
제가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여서 여러분들과도 이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관리하는 건물 중에 이제 장미 그런 이제 농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계절성 부화예요. 계절성 부화여가지고 거의 이제 4월 말, 그래서 5, 6, 7, 8, 9 이렇게 한 4-5달 정도 이렇게 이제 휴지를 하는 곳이 이렇게 바로 여기인데, 여기를 이제 휴지를 하려고 이제 신청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배 전반, 갑자기 저도 이제 들었던 생각인데 이걸 왜 H 변대라고 할까 했는데, 이렇게 H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H 변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본의 아니게 뭐 경치 사진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기 가운데 뒤쪽에 보면은 지금 한전 이제 협력업체에서 와서 이제 책임분계점을 개방하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여기 우리가 전기를 이제 제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는 이제 전기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전기가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가는 건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개방이 됐네요. 그래서 책임분계점, 즉 한전과 어떤 정전으로 인한 전기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과실, 책임 과실의 여부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판단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책임분계점이라고 하고, 재산 한계점이라고도 그런 표현으로도 쓰고 있죠. 아무튼 푸르름의 이 더 이상 그 어떤 여기가 이제 나트륨 램프 같은 걸로 이제 난방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전기를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이제 휴전을 하게 되거든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막 더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책임분계점 개방하는 것도 저 일할 때만 지금 한 3년, 4년 전만 해도 돈이 안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이 책임분계점 개방하는 것도 조작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는 게 있는 거고, 절대 이거는 아무리 TV, 저도 유튜브 좀 보다 보니까 알게 됐지만, 이거를 돈 아끼려다가 일반인이 이렇게 하다가 이게 감전사고도 난 것도 있더라고. 이게 절대 여기 책임분계점은 안전관리자도 좀 하지 마시고, 이제 한전에서 바구니차로 와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게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ASS 컨트롤러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잠깐 설명을 이제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투입 개방을 잘 이제 해리고 되면은 뭐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건데, 잘 안 되면 거의 한 맥스 한 이게 5년, 길면 5년, 6년까지도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적어도 5년, 5, 6년 안에는 한 번씩 교체해서 이제 배터리, ASS 컨트롤러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되고, 뭐 임시적으로 이제 이게 눌렀을 때 안 되면은 뭐 리셋 버튼도 좀 눌러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배터리 성능이 있으면 되겠지만 아예 안 되면은 이제 수동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있으니까 취급 설명서니까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참고하시고, 그리고 친절한 전기 공사업체들은 다 이렇게 해놓는데, 그렇지 않은 데들은 이 상전류랑 지락전류 이거를 세팅을 안 해놓는 경우도 이렇게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참고해서 이쪽을 세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 버튼이랑 지락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상전류, 지락전류 이런 것들이 상전류의 반절,
최대치 전류의 반절 이상이 흐르게 되면은 얘가 이제 그 지락 전류로 감지를 해서 얘가 이제 트립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상전류가 이 정도 전류가 특고압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설비 보호 차원에서 변압기 보호 등 차원에서 이제 차단을 시켜주는데, 이게 ASS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면은 배터리로 하지 않고 수동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런 보호를 못 받으니까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기 전에 교체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ASS 컨트롤러 문을 이제 이거를 잡아당기면은 열려요. 열리면은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뭐 접지선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 한 건데, 앞에서 스위치는 오프로 해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하는 거고, 보통 이게 이제 부식이라고, 음각 부식이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좀 상태 안 좋은 거는 이제 부식이 있던 없든지 간에 이제 배터리 상태는 떨어지지만 여기에 이제 하얗게 어떤 부식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건 뭐 거의 100% 배터리 상태가 안 좋은 거니까 교체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이제 둘 다 12V 이게.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랑 사이즈에 맞는 걸 해서 이게 2A짜리인가 2.6A짜리인가 긴데, 아무튼 이 모양대로 해가지고 똑같은 걸로 해서 해야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직렬 연결을 해서 이렇게 24V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요즘에는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배터리를 솔직히 교체를 안 하면은 이게 언제 교체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써놓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 필체로 해서 제가 써놓죠. 이때 교체를 했다. 그래서 한 4, 5년에 한 번씩은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서 교체를 해는 게 좋습니다. 언제든지 ASS 컨트롤러가 동작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위해서 이거 사진까지 보여드렸고, 제가 이제 원래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은 바로 이제 여기인데, 이게 문제 생겼었던 지는 벌써 한 3년, 2, 3년은 됐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뭔가 특별한 걸 할까 하다가 이거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오늘은 여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바로 ACB 차단기의 수동 동작입니다. 뭐 수동 동작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ACB가 자동으로랑 하고 수동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자동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판넬 전면부 앞부분에서 굳이 문도 안 열고 레버를 당겨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하면은 열리고 개방되고 투입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기능이 안 될 때 이제, 그 기능이 되면은 이게 자동이고, 그 기능이 안 되면은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있었던 에피소드를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여기는 아까 전에 그 ASS는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안쪽에 이제 있었던 적인 건데, 이 ACB를 수동으로 이제 조작을 하는데, 저도 이제 보통은 이제 자동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때 거의 처음 이런 현상을 이제 느꼈는데, 이게 이제 ACB를 개방은 쉽게 되거든요. 이게 개방은 푸시 오프 버튼 스위치 누르는 거고, 투입은 푸시 온 버튼 이제 누르는 건데, 문제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별 상관없지만 가장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이어서 얘도 이제 잠깐 설명을 하면은, 얘 상태는 커넥트
도 있고 뭐 테스트 하는 게 있고 뭐 디스커넥트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얘는 ACB 이게 뒤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인출형이에요. 이렇게 이제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ACB 자체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이즈, 프레임 사이즈만 맞고 규격이 동일하면은 이것을 빼고 분리하고 이렇게 다시 결합하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저번에 전기 사용전 검사를 이제 처음 맞고 이거를 하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얘가 디스커넥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변압기 투입까지 했는데 차단기 1차에 부스 그쪽에 전압이 안 뜨는 거 이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특고압 거기 이제 개전 공사, 아니, 특고압 자동 제어 쪽 공사하신 분이 이제 봐가지고 바로 이제 이거를 여기 돌려서 이제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걸 열어가지고 투입을 해서 돌려가지고 인입을 시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입이 되어 있으면은 커넥트, 안 되어 있으면은 디스커넥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투입을 할 때는 이 푸시 온 버튼을 누르면 되고, 개방할 때는 얘를 누르면 되는 건데, 이게 버튼을 살짝 누르면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세게 툭 한 거의 유격 저기를 한 1cm보다는 좀 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꾹 눌러줘서 하면 덜컥하고 이제 개방되거나 투입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자동으로 하면은 안에 이제 내부 모터가 차징을 이렇게 시켜주는 건데, 얘는 지금 가려져 있지만 디스 차지라고 이제 지금 써 있는 거고, 개방을 할 때는 그냥 개방이 쉽게 되는데, 투입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전기를 투입을 할 때는 얘가 차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푸시 온을 걸 때 이게 모터가 돌아가서 힘을 줘서 이렇게 투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지드라고 되어 있어야 이게 이제 이 레버를 당겨서 차지를 시켜서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얘가 디스차지로 돼 있어 버리면은 얘를 눌러도, 푸시 온 버튼을 눌러도 허당이에요 이게. 동작하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얘가 이제 투입이 된 상태에서 이게 디스차지로 바뀌니까 충전을 해놔서 다음에 빨리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가졌었는가 봐요 이게. 근데 전원이 투입된 상태에서는 제가 이게 동작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 레버가. 근데 제가 얘를 이제 투입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레버가 안 땡기지더라고 이게. 근데 평상시에도 조작할 때 처음에 잘 안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이게 힘을 어느 정도 주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안에 기어가 뭐가 문제인가 해가지고 좀 더 세게 투입을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레버가 끊어져 버렸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이 레버를 움직일 때는 개방이 된 상태에서 하거나 해야 되고, 제가 아무튼 강제로 이거를 당기다가 이 레버가 부셔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고심고심 하다가 사장님한테도 얘기해서 이거 좀 비용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알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끊어진 부분만 얘 커버를 열고 하면 교체하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거를 작업을 해서 했죠. 얘가 이제 레버 안에 좀 안에가 또 좀 특이한 적이어가지고 빼내고 조심히 이렇게 분리해서 해내긴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게 참 무식하면은 또 용감하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얘가 차지가 이제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 디스차지 상태에서 얘는 당겨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전기가 개방된 상태에서 해야 차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간단하지만 제가 이거 수동으로 하는 거 이거 부러뜨려 먹고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뭐 부품이 뭐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아무튼 잘 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이걸 부러뜨리고 나서야 그동안에 이런 얘기들을 따로 저한테 해주지는 않았어가지고 저도 이제 몰랐는데, 아마 이런 사례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고자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개방된 상태, 정전된 상태에서 레버를 이런 식으로 당겨가지고 충전을 디스차지한 상태에서 차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딱 바뀌어요. 이게 차지로 바뀌어요. 디스차지에서 차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전기가 항상 개방된 상태에서 충전을 태엽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제가 찾아보니까 고심했었던 흔적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지금 ACB를 물론 안전하게 하려면은 저기 책임분기점 ASS를 이렇게 다 개방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이거를 교체하고 나서 교체하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제가 힘을 억지로 이렇게 좀 줘서 그랬었던가 얘가 좀 잘 안 움직이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좀 물어보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알려줬는데, 일자 드라이버를 이 틈에다가 넣어가지고 지렛대 원리로 조금 이렇게 해서 줘서 좀 당겨보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대로 이렇게 해서 좀 껴서 당겨서 해보니까 지렛대 원리로 이 손잡이가 다시 정상적으로 동작해서 충전 방전 기능이 돼가지고 투입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최대한 빨리 고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면 이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올해 찍은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어떤 풍경 사진 중에 하나 같아요. 우리가 시야를 우리 기준으로만 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우리 시야를 좀 다른 데 두니까 또 다른 풍경도 이렇게 멋있게 찍히는구나. 제가 이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를 쪼그려서 밑으로 쭉 내린 다음에 이 정도면은 뭐 우리 강아지들이나 애견들 그런 시선에서 이렇게 봤을 거잖아요, 이게. 또 다른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끔 카메라 앵글도 돌려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시선, 이게 꼭 눈으로 보는 것만이 시선이 아니라 관점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보는 영상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유튜버 뭐 소개해도 상관은 없겠죠. 뭐 치즈물루라고 해서 아프리카의 이제 가장 가난한 어떤 지역 중에 하나인 말라위에 이제 치즈물루의 이제 그 축구팀이 있는데, 거기를 구단주로 이렇게 활동하며 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더라고. 이게 저도 처음엔 뭐야 이거 딱 그랬는데, 그 한참 동생이긴 할 건데 그 유튜버 분이 어쩌면 그냥 좀 무모한 도전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구단주로서 스폰도 많이 받고 그 지역을, 아프리카 되게 열악한, 축구화도 제대로 없고 축구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용품도 없는 그런 데를 약간 마음의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렇게
구단주로서 대학생인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대견하기도 하고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작은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희망을 그 사람들한테 많이 가져다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영상을 보면서 하게 돼서 제가 뭐 저는 뭐 프로축구나 국가대표 축구나 가끔씩 보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좀 힘과 어떤 도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인생의 다양한 부분들을 좀 찾아가면서 그런 의미들을 발견해 가면서 또 25년 마무리 잘하고 26년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은 벌써 12월 연말이 될 것 같아서 겸사겸사 연말 인사까지 영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가 참 잘 빨리 흘러갔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고 또 깜짝 놀랐던 적도 있고 한데 다행히 잘 지나갔던 것 같아요. 영상은 요즘에 좀 일이 늘었어요. 일이 늘어가지고 뭐 유튜브 영상 만드는 일은 이제 좀 줄어들고 실무 일을 좀 많이 좀 하게 됐는데 점검 횟수가 좀 더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원래 평일 중에 좀 하루 이틀이 좀 여유가 생겨서 그때 편집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월말에나 잠깐씩 이렇게 나서 오늘 오랜만에 뭐 간간히 쇼츠로는 좀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는 좀 오랜만에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영상 자주 못 올리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영상이 아마 저보다 특고압이나 뭐 전기 저하 뭐 자동제어 이런 거 더 잘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특별하게 좀 경험했던 또 초보자들이 좀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특별한 일이나 이런 그런 작은 포인트들을 좀 저는 좀 추구하면서 좀 있었던 에피소드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계속 다가가려고 할 테니까 제 영상 잘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26년도에는 또 어떤 해가 펼쳐질지 궁금이 되고 한 가지만 더 뭐 건강 관련해서 좀 얘기하자면은 저도 요즘에 러닝을 좀 하고 있거든요. 러닝 신발도 사고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40대 후반으로 제 뭐 30대 초중반은 제가 뭐 굳이 여기서 다루지도 않겠지만 40대 제가 초반 중반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40대 때부터는 근손실, 근육 손실이 막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도 스쿼트랑 예전에 이제 영상으로 스쿼트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스쿼트는 이렇게 하복부에 이렇게 좀 힘만 가고 이렇게 크게 운동은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러닝을 저도 좀 알아보고 이래저래 해보니까 러닝이 그 하체를 더 단련도 많이 해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체 운동이랑 제 영상 보시는 분의 아마 한 95% 이상은 아마 남성분일 테니까 근력 관리랑도 해야 되니까 근력 관리 안 하면은 무릎에 무리가 오고 쪼그려서 일하다 보면은 무릎 염증까지 오는 거를 제가 경험 다 하고 얘기를 해준 거니까 걷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가급적 천천히라도 뛰면서 건강 관리를 26년도에는 다들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기도 하면서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있는데 또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여러분들한테도 나눠드리고 하려고 어찌됐든 뭐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계속 운영해가고 있는데 늘 몸 관리도 잘 하시고 또 주변에 우리의 그 나눔과 사랑이 좀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이게 저도 뭐 음식 나누고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좀 우리가 팍팍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서 또 살아가는 저희 또 구독자님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신년 안에 25년 안에 쇼츠로는 한두 개 정도 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잘 지내시고 26년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00천사의 짜릿짜릿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